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2부의 김재민입니다. 1부에서는 홀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죠. 2부에서는 짝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을 도와주실 두 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민병철 위원 그리고 새벽조교 관찰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천하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요일날 편성 강도 궁금하시죠? 토요일은 상당히 혼전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만은 일요일 편성 강도를 민병철 위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 그 편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일단은 액면상 보이는 토요일 편성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요 편성은 어느 정도 이제 충박금 마필 또한 인기마의 동반 입상 경주가 눈에 띄지만 이 고요한 찻잔 속에 태풍을 불러 일으킬 복병 전력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자, 일요 경마 준비하시고 저희 분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짝수 경주에 그런 경주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이 구보 조교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를 시켜서 이번에 우승권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내치 게이트 배정에 선행 찬스를 충분히 살려볼 5번 위지스파크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7번 미라클이지. 자,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였고 전개의 다양성도 도모한 만큼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이 국산 4군 해피 하나와 같이 병합적까지 하면서 이 지구력 보강을 스피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 번 최강버들.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2선 가담할 수 있겠고 취두의 종반 한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마필로 평가를 하고요. 12번마 이 슈퍼 나이트닝 임기훈 기수가 좀 기승을 하는데 새벽 조교 상태가 좀 최상입니다. 상당히 아주 동조 마필들과 병합적까지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요주의 마필로서 조교 상태가 최상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마지막 한 발 결정력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아준다면 요 4번 치프 드레솔 역습이 충분히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요. 일 번마 완승불패를 실전에서는 충마로 놓고 공략을 들어갈 경주이고요. 6번마 센스카이와 7번마 절묘한 선택이 압박을 받고 무뎌지는 사이에 멋진 추임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자, 결정력 있는 충분한 걸음을 보이고 있고 순수한 능력 실험만 보면요. 이 8번 빛의 정상의 입상 기대치는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9번마 행운 번쩍입니다. 이 문세영 기수가 직조를 하면서 상당히 이 길게 숫보를 했기 때문에 구보와 스피드, 총망람 상당히 조교가 잘 돼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충분히 우승권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9번마 행운 번쩍입니다.
번째 준비한 순서는 김천하 위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네, 3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죠.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벽 훈련 관찰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훈련 상태 우수마 쪽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추천 경주로 삼는 이유는 이 인기마들이 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일 배당판을 흔들 수 있는 말들이 부담 중량에 상당히 압박을 받을 그런 형국입니다. 이 경주는 능력보다도 전개 변수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서울 상경주에 나오는 이 승급전을 치르고 우승했던 말들이 전체가 다 선행일변도에 우승을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가 대부분 5두, 6두가 대부분 선행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만은 전통적으로 한두 내지 두 두만 살아남지 나머지는 살아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지금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최강의 선행마가 이 6번마입니다. 이 김혜선 기수가 타고 있는 이 빈조킹인데 이 빈조킹이 가장 먼저 선행을 갑니다. 말 그대로 고춧가루 부대입니다. 이거 가장 먼저 선행을 가서 선행마들에게 아주 아픔을 줄 수 있는 최강의 선행마입니다. 또 하나 이 5번마 이 골드 뮤직의 문세영 기수가 이 집에서 선행을 가야 되는데 직전 경주에 이 서승훈 기수가 국산 육군에서 어렵게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게 좀 거리가 늘었습니다. 물론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기승술로서 선행을 간다 하지만은 이 6번마와 경합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좀 외곽에 이 9번마 큐피트 파크, 10번마 기절초풍 다 선행으로 우승을 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이 전개 변수에 상당히 예민한 경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새벽 저교시에 걸음의 변화가 보이는 마필이 딱 한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번마 이 승리 엔젤인데 이 승리 엔젤이 이 각질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새벽 저교를 보니까 직직전 경주는 상당히 습보와 구보를 병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6번마 승리 엔젤이 구보 적용만 해놨어요. 결국은 각질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 한두는 지금 직전 경주에서 바닥을 쳤지만은 그 당시에 거리 적응만 딱 하고 이번 경주에 추입 한 발을 가기 위해서 조교 상태 최상에 만들어 놓고 지금 결전의 날 기다리고 있는 아주 그 복병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중으로서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행을 장악하고 잘 뛴 마필이 모래를 맞게 되면 선행 갔을 때 모래 안 맞고 뛰었을 때보다는 못 뛸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고배단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최단거리 1000m 국산 5등급 핸디캡 경주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측되는 경주입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만은 없는 그런 편성인데요.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또 상세하게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네,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칠 말에게 좀 더 주목가는 최단거리 1000m입니다. 하지만 단거리를 이제 추입으로도 입상을 해 나가고 있는 단거리 추입형 마필에게도 관심 가는 가운데 지금부터 전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전에는
그리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 금강축제 출발 전에 경주 전에 땀도 많이 흘렸고요. 당시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에서 절전이었는데 이번엔 아무리 봐도 내측 게이트 배정의 선행 찬스로 보입니다. 역시 출발 이후에 스피드가 좋죠. 4번 관악대부와 함께 초월 선두권을 형성할 것이고요. 과거 선행 1번도 벗어나서 이제는 2선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단거리 경쟁력 지닌 8번 갈색바람은 외선에서 차분하게 앞선의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이 앞선의 선행 선입형 마필들보다는 다소간 후미에 요 7번 서울킨이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번 관악대부입니다. 2014년도 데뷔 후에 두 차례 경주 치렀고 골마겸 병력으로 1년여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 동안 2014년 12월에 거세를 단행했고요. 작년 10월 복귀전에서 1200m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하면서 완성도 높은 경주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직전에는 그 다소간 5등급 승급전이었죠. 출전주기 길어진 가운데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초반 2선 가담 무리를 했어요. 직선에서 약간 좀 진로도 막혔고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이번 금강축제를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2선 최적의 위치 선점이 가능해 보이고요. 자, 이번 금강축제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졸전이었죠. 컨디션이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땀도 많이 흘렸어요. 당시에 이제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 하지만 이번에는 강공 선행 작전이 예견이 됩니다. 경주 거리도 줄었고요. 자, 8번 갈색바람. 과거 선행 1번도 벗어나서 이제는 2선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단거리 검증받은 말이에요. 이번에도 차분하게 선두권 흐름에 외곽에서 응수할 것이고요. 이 데뷔 초창기에는 요 7번 서울킨 데뷔 후 첫 승시에는요 빠른 페이스 2선 가담 2선 선입전으로 입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초반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힘한 배 마지막 일격가하는 그러한 질식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직전에 성공을 거두었죠. 자, 이번에도 라스트 한 발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자, 4번 관악대부. 자, 이번에는 뭐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의 단거리 충분히 검증을 받은 말이에요. 컨디션 회복세도 뚜렷하고요. 자,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를 가장 높게 가지고 있겠고요. 빠른 페이스 단거리 이제는 라스트 한 발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라스트 한 발 일격가하는 전략으로 7번 서울킨 이번에도 그러한 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연투 기대치 있고 내측에 이번 이 금강 축제 이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능력 발휘가 용이한데 이번에 다행히 내측 게이트 선행 찬스입니다. 8번 갈색바람의 2선에서의 역습까지 결국 빠른 페이스 단거리 선행 선입 자유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요 4번 관악대부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4경주 1000m 레이스. 뭐 제가 봤을 때는 9마리 마필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특별히 능력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은 없다는 판단인데요. 새벽 조교 상태의 변화를 보인 마필은 또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김천하 의원, 어떤 마필이 좋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금강축제 이게 좀 저격계 하면서 포에버 러버와 같이 병합저격을 했는데 저격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선행 직전 경주에 절전을 펼쳤지만은 이번에 문정균 기수가 직접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저격을 했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경우에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다만 이 지금 4번마에 대해서 우리 민병철 의원님이 아주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관악대부란 말이 이 늘어난 거리에서는 선전했지만 줄어든 거리에서는 직전에 물론 애각 선행 경합을 벌였지만 절전을 펼쳤어요. 물론 3착을 했지만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3번마 파인투데이가 이게 선입권에 가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번마 금강축제가 선행을 나갔을 경우에 3번마 파인투데이가 옆자리에 만약에 경합성 선입권에 붙었을 경우에 4번마 관악대부가 전개가 여의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새벽 저구의 우수 마필 이 7번마 서울킨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직전보다도 저교 상태가 최상급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동조 마필과 이 새벽 저교를 하는데 구보, 숫보, 저교란 모은 총망난 송제철 기수가 아주 2주간에 걸쳐서 열과 성을 다했어요. 이번 경주에서 이 7번마 서울킨이
4코나 돌아서 선행마 역습을 갔을 경우에 여기에 재미있는 이 전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부지리도 이 5번마 이 급시우란 말이 있습니다. 이 지하주 기수에서 지금 김혜선 기수를 교체를 시켰는데 이 5번마 급시우까지 복병권으로 꼭 꼼꼼히 챙기셔야 할 그런 경주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잣대를 여러 각도로 잴 수가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에요. 전개로 풀기도 조금 난해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속, 중속이 엇비슷한 마필들은 당일 출발대에서 컨디션에 따라서 뭐 조금만 덜컹하면 그 순간에 확 밀려버리죠. 스타트에서.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지금 이제 거론드린 마필들이 근소하게 좀 나아 보이는 마필들이다.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최종 선택까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경주예요. 4경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량차가 없다. 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개로 추리하든 컨디션으로 추리하든 최종 선택까지는 고민을 더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1400m 국산 5등급 핸디캡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기량면에서 근소하게 우위로 평가되는 그런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편성인데요. 이번 경주 역시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출발 이후 직선구원이 가장 긴 만만치 않은 1,400거리입니다. 힘과 뚝심을 겸비한 말에게 입상을 허용하는 거리죠. 이미 1,400 입상 경험이 있는 말들 상당수 출전합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이번 삼바 페스티벌이 이번에는 무리 없이 선행까지 나설 찬스입니다. 여태 마필 중에 밀어서 나가는 중속력이 우수하죠. 이 3번 롤링스타와 외치가 8번 광속이 2선을 형성하겠고요. 상대적으로는 초반 출발 이후 스피드가 좀 부족합니다. 10번 토르 브라운은 후미에서 차분하게 추격의 채비를 갖출 것입니다. 자, 이번 삼바 페스티벌, 이 작년 10월에 1300m 연승을 이어나가다가 직전에 11월 29일 경주였죠. 많은 인기를 모으고도 졸전을 펼쳤습니다. 당시 이제 선두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를 펼친 것도 패인입니다만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주행 중에 제갈바지가 좋지 않아서 입을 벌리고 혀를 빼고 질주를 했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당연히 내재 능력 발휘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갈바지 향상을 위한 반가지 큰고리 제갈 승인장구를 재신청하고 나옵니다. 원래 반가지 큰고리 제갈을 착용하고 나왔었는데 작년에 8월 27일 날 해지를 했어요. 근데 제갈바지 안 죽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합니다. 제갈바지 향상됐고 이번에 네츠게이트 선행 찬스입니다. 자, 3번 롤링스타입니다. 이미 동거리 1,400m와 중거리 1,700m까지 극복해낸 전력이죠.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중속도 좋지만 뒷지선에서 무빙 전개로 1,700m까지 입상할 정도로 선두 레이스 흐름에 유동적인 대처 능력을 보유한 말입니다. 이번에도 마필의 힘쓰는 포인트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페로비치 기수 기용으로 이번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10번 토르 브라운. 이미 현등급 1,400m 우승 경험이 있는 말이죠. 최근 경주에서는 주행 중 다소간 기대는 악벽을 보이면서 주행 불량길을 노출했습니다만 이번에 훈련 시 사행 악벽 순치를 위해서 병합 시에요. 의도적으로 외측에서 내측말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기대는 악벽을 완화하기 위한, 순치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8번 광속. 자, 이 말도 작년 5월 달에 1,400m 입상 이후에 한동안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직전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에 강점을 보이는 1,400m 출전입니다. 직전 3착했는데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제갈바지 향상된 면모 속에 자, 이번에 네츠게이트 단독 선행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2번 삼바 페스티벌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3번 롤링스타 역시 이 선에서 최적 레이스가 가능한 편성이죠. 자, 기대막벽 순치 라스트 한 발 강하게 몰아붙일 10번 토르 브라운의 추입 한 발 역전극과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을 8번 광속의 실전 변화까지 결국 2,400m 전개 유리 그리고 악벽 교정을 하고 나오는 이 2번 삼바 페스티벌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서울
6경주였습니다. 네, 1400m 레이스 역시 이번마 삼바 페스티벌의 눈길에 가는 편성이죠. 전개상으로도 유리한 조건이다. 김천호 의원은 또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새벽 훈련 상태 상황까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마 이 삼바 페스티벌 상당히 좀 조교가 잘 돼 있습니다. 구보 조교로 일관했습니다. 이게 지구력 보강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 다카시 기수가 이 조교 패턴이 일본 기수들의 조교 패턴이 그렇습니다. 숫보 조교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전형적으로 좀 구보 조교로 신장력을 시켜놨는데 이번 경주에서 1400의 선행, 전통적으로 1400m에서 선행마가 우승한 경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1400m가 상당히 이 경주 마라톤은 마의 거리입니다. 여기 이제 3번만 롤링스타 우리 민병철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참 재밌는 게 이게 페로비치 기수가 이 말을 좀 전담을 하고 했는데 직전에 절전을 펼쳤죠. 페로비치 기수가 이번에는 이 스피드 보강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왔어요. 직전에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주 상당히 조교를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새벽 조교에서 아주 변화가 뚜렷한 10번마 토르 브라운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구보, 습보 최상의 새벽 조교로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르 브라운이란 말이 상당히 능력 우수마였습니다. 이 마방에서 이 도입을 할 때 대상 경주급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영천시장배에서 문세영 기수가 약간의 전개 미스에 의해서 3착을 한 이후로 이 토르 브라운이 급 하강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송재철 기수가 많은 시간을 이 토르 브라운에 투자를 하면서 입마허브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말이죠. 이번마 삼바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전개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입니다. 선행 찬스를 잡았고 새벽 훈련 시에도 국산 4군 로드힐 내측에서 마필은 뛰려고 하고 기승자는 조교자는 제어하면서 힘 한 배를 해주는 모습인데 이번 경주 편성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번마 삼바 페스티벌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8번마 광속 같은 경우도 훈련 상태는 뭐 상당히 저도 좋게 본 마필인데 일과하게 10번마 토르 브라운이 2번마 삼바 페스티벌이 선행을 주도하는 경주에서 추입 타이밍을 어떤 시점에 잡아가느냐 이 부분도 전개상의 흐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태만 좋다고 뭐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 상태만 좋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개하고 박자가 좀 잘 맞는 그런 짝을 잘 슬기롭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민병철 의원의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화면으로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복 없이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죠. 자, 준비한 경주는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4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14두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출주 두수가 워낙 게이트를 꽉 채웠기 때문에 그만큼 혼전도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주인데 어떤 마필을 또 추천을 해주실까요?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1위 광마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메인 승부에서 빛의 정상, 행운 번쩍 59의 부담 중량에서도 우승 가능하다. 빛의 정상을 놓고 승부해드려서 쌍승식 14.9배, 복승 7배짜리 적중해드렸고요. 자, 지금 저희가 방송 찍는 시간이요. 금요경마가 끝나고 이제 밤에 찍고 있는데 저는 금요경마에서도 이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메인 승부로 9경주였죠. 우승 찬스의 영천 에이스 16배짜리 중배당으로
이 금요경마 스타트 메인 승부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일요경마도 정말 중요한 승부처는 적중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1400거리고요. 출발 이후에 2번 인디러너와 5번 올킬이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는데 과연 선두 장악에 나서는 마필들의 전력이 강한 것인가 아니면 2선, 3선 혹은 추임마에게도 기회가 올 것인가가 최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다소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을 복병 전력도 훈련 시 뚜렷한 걸음에 변화가 포착되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13번 천행입니다. 일단 이 말은 작년에 8월에 1위마와 31.5마 신차 실격의 아픔을 딛고 절치부심 지난 10월 31일 1400경주에서 확연하게 주행의 안정화가 도모된 가운데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연속 입상 차지하다가 직전에는요 2세 혼합 특별 경주였죠. 이 최강의 외산 2세마와의 경주에서는 졸전이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일반 편성입니다. 이미 1400을 극복했던 전력이죠. 문세영 카드입니다. 13번 천행을 가장 중심권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내치게이트 단독 선행 찬스 맞은 2번 인디러너는 다시 한번 선행 1순 동거리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향상된 말이죠. 7번 사천왕은 이번에도 2선에서 전개를 펼칠 것이고 스피드는 부족하지만 직선 한 발 올려붙이는 힘이 좋은 종반 걸음이 상당히 좋은 6번 번개비오는 이번에 늘어난 1400거리가 유리해 보이고요. 이 거세후 첫 출전에 나서는 12번 철두는요. 직전에 빠른 페이스 1200거리 늦추입 고배를 바쳤지만 자, 이번에는 직선 구간의 추진력이 좋은 페로비치 기수 기용으로 늘어난 1400m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드린 마필 중에서요. 이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 현장에서 팔려나갈 어리버리 인기만은 정확히 삭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능력, 복귀, 조교, 승부의지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충막급 마필을 놓고 후착 최선 압축해서 최고의 환수를 전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가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투자 가치 면에서 적중만 해준다면 아주 환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주인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 4경주도 상당히 혼전도가 높다. 편성 강도로 봤을 때 이렇게 판단되는 경주예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조금 수월합니다라는 표현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만은 이 짝수 경주에 이렇게 혼전도가 좀 높은 경주들이 많이 포진이 됐네요. 자,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상승세 외선 4등급 마필 간의 1300m 레이스입니다. 눈에 확 띄는 마필 안도 있어요. 1번 테리어 테리입니다. 자 직전에 황골탄 태연 면모로 데뷔 2전째 우승을 차지한 말이에요. 540km 육박하는 거구의 마필에다가 밀어나가는 중속력까지 향상된 가운데 직선에서 압도적인 주폭 겸비 탄력으로 직전에 1200거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 1번 게이트 배정에 좀 더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선두 2선 진입하기에 편해진 편성에 자 이번에도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마필로 1번 테리어 테일을 말씀드려보고요. 자 13번 팜파스팜입니다. 이 데뷔 후 두 번의 1200거리를 단거리 추입으로 입상했던 단거리 추입형 마필이에요. 최근에 연속된 늦발 및 직전에 출발 후 착지 불량 등으로 연속된 인기 대비 졸전의 아쉬움이 있죠. 이번에 1월 14일 날 박재희 기수가 직접 출발 연습을 시행했고요.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게이트 최외곽에서 또한 직전 대비 3km 감량 혜택, 직전 대비 또 줄어든 1300거리, 라스트 한 발 충분히 결정력을 발휘할 13번 팜파스팜의 최근 졸전 만회 찬스로 보고요. 자, 12번 연승질주는 출발 이후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말인데 그동안 압박받는 선행 조건 그리고 2선 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1400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자, 이번에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수월한 편성이에요. 12번 연승질주고요. 자, 9번 무적의 삼손, 이 빅브라운의 자마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좋은 말이죠. 19조의 마필인데 이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주목을 받고도 졸전이었습니다. 다소간 좀 전개를 잘못 풀어냈다라는 평가예요. 자, 이번에 실전 3전째 충분히 변화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9번 무적의 삼손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1번 나 테리어 테일 지난번 모습 보면은 확실히 마필이 변화를 보였습니다. 13번 나 팜파스팜 고질적인 늦발
이 부분이 이제 좀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주목을 받는 마필이 늑발을 해버리거나 발주 고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애간장이 탑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연습을 하고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은 연습을 좀 더 시켰으면 좋겠어요. 김천하 위원은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 직접 들어보죠. 이 1번마 테일 아주 강한 선행, 선입, 전천후 말입니다. 아주 전개가 아주 영리하고 이번 경기에 상당히 경쟁력이 아주 높은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 2번마 이 3방 트레일이 지금 17주 만에 출주를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이 장거리 대비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임성실 기수가 나름대로 좀 4일 동안에 걸쳐서 나름대로 조교를 했기 때문에 이 복병권으로 반드시 한번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경주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말은 이 6번마 파인더 데저트란 말입니다. 이 경주만은 이 편성상 상당히 밀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 1번마 이 테일 빼놓고는 이번 경주에서 입상할 수 있는 자력 입상으로 굉장히 드문 말들이 다 출전했기 때문에 이 6번마 이 설동복 기수가 상당히 이 조교의 열과성을 지금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성을 노리고 나오는 말입니다. 왜? 1번마 테일만 빼놓고는 입상하기에 상당히 그렇게 영의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6번마 파인트 더 데저트가 이 경주를 편성을 노리고 나왔다고 제가 분명히 노리는 그런 경주마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경주거리 1300m 혼전도가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변화를 가장 많이 보였던 1번마 테리어 테일 가장 기대치가 높고 응원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상대 마필 중에서 변화 보인 마필은 뭐 상당히 여러 두가 있습니다. 9번마 무적의 삼손 같은 경우도 새벽 훈련 시에 이 발걸음의 변화, 파워감에 느껴지는 그 변화 모습은 상당히 변화폭이 커요. 19조 김영관 조교사 마술사라고 뭐 부를 만큼 대상 경주에 능력 발휘를 해주고 있는데 사양 관리 면에서도 19조 마방 마필들은 뭐 한 달이면 금방금방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9번마 무적의 삼손까지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죠. 국산 4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간절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그 와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마필이 있고 또 변화를 보인 마필들이 있겠죠. 이번 경주 역시 전개도로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1위공만은 1400m 레이스가 상당히 많네요. 이 8경주 1400m. 자, 일단은 능력 우위에 한두의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직전에 대상 경주 브리더즈컵이었죠. 3착을 했던 2번 위너스 글로리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뭐 전개도 유리하고요. 능력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개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번 위너스 글로리.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고 작년 2세마 시절에 과천벌 국산 최강의 2세마로 검증을 받은 말이에요. 과천시장배 2착 입상 및 직전에 브리더즈컵 대상 경주 1400m 레이스 서울과 부산의 최강 2세마들이 총출동한 경주에서 서울 마필 중에서는 가장 좋은 3착을 성적을 냈던 말이죠. 자, 이번에 일반 편성 들어왔고요. 전개까지 단독 선행이네요. 한 바퀴 1순위 기대가 되고요. 자, 8번 청마성 이 마필도 밀어나갈 스피드가 좋고 이번에 외선에서 2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직전에 안 하던 늑발을 했어요. 오랜만에 출전이라 긴장했나 봐요. 자, 하지만 이번에 뭐 출발이 워낙 좋은 말이고 선행까지도 나섰던 말이죠. 7번 라운트로이와 최근에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 전개를 좀 어렵게 풀어냈지만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1번 정상오름 이 3두의 마필이 2번 위너스 글로리의 2선에서 추격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2번
위너스 글로리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능력마로 보입니다. 올해 3세로 접어들었고요. 자, 이번에 일반 편성 전개까지 유리합니다. 자, 8번 청마성. 데뷔 후 1400m 거리 이미 현등급 2번의 1400 입상 경험이 있습니다. 직선에서 치열한 경합 중 지지 않으려는 투지까지 보강된 말이죠. 직전에 1300m 거리 라스트 한 발 결정력 발이 입상을 했고요. 자, 이번에 반가지 큰고리 제갈 승인장구 착용으로 제갈바지 향상에도 더욱 만전을 기한 만큼 다시 한번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7번 라운트로이. 역시 동거리 1400m 2번의 우승 전력이 있을 정도로 뚝심이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작년 8월 달에 동거리 우승 이후 휴양 공백이 있었어요. 직전 복귀 전에서는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안 하던 늪발을 했고 그리고 시종 외곽 무리를 하고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정상적이 들어왔고 훈련 시 뚜렷하게 회복된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더 초반 전개를 유리하게 끌어낼 1번 정상오름이 있고요. 결국 최선두권에서 능력 우위를 위용을 뽐낼 2번 위너스 글로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최근에 기세가 좋습니다. 이 선에서 다시 한번 좋은 결정력을 발휘할 8번 청마성과 이번에 정상 출전직이 들어왔고 직전에 늪발의 아쉬움, 직전에 졸전에 만회할 찬스 7번 라운트로이와 넷치 게이트 들어와서 전개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낼 1번 정상 오름의 선정까지 결국 2400m 가장 빛나는 별 2번 위너스 글로리로 주목해 드리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강자들과의 싸움을 무난하게 펼치고 돌아온 2번마 위너스 글로리. 전개도 좋고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그런 경주인 것 같습니다. 김천호 의원, 새벽 조교 시 좀 변화를 보인 마필 있습니까? 조교 우스만은 이 8번 마리 청마성입니다. 이제 김동수 기수와 조성곤 기수가 이 연일 번갈아 가면서 습보, 구보 아주 길게 지구력과 스피드를 최상의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조성곤 기수까지 기승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아마 우승권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의 말이 있다면은 이 7번 마이 라운트라인데 새벽 쪽에 문세인 기수가 이 직조를 하면서 상당히 조교를 잘 해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라운트라이가 이 만약에 선행을 갔을 경우에 선행 경합을 했을 경우에 이 라운트라이는 이 4번마 이노스 글로리한테 선행 경합으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은 현장에서 이 7번마 라운트라이가 과도한 인기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쯤 이 경주마에 대해서 현장에서 체크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새벽 훈련 상태 변화를 보이는 마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천하 위원. 3번마 날개야. 네. 제가 봤을 때는 목놀림이 상당히 좀 부드러워졌다. 자세도 좀 낮아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어떤 느낌입니까? 이 날개야는 지금 장철 기수와 안효리 기수가 요즘 새벽 조교를 제가 직접 봤는데 본의 아니게 조교 강도가 좀 더 약해야 되는데 너무 셉니다. 말이 제가 봐서 지치지 않았나. 말은 상당히 좋은 말인데 경주말인데 조교 강도가 좀 너무 20조 특성상 너무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거슬리는 마필까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번마 위너스 글로리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은 경주지만 사실 기량차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전도는 감안을 하시고 최종 선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입니다. 구경주입니다. 17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가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2마리, 1700m는 12마리면 풀게이트입니다. 제가 이제 구경주, 아무래도 저희가 짝수 경주 위주로 풀어드리다 보니까 추천 경주를 홀수 경주에서 고르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경주를 선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전문위원끼리 한 경주씩 나누다 보면
홀수 경주 중에서 구경주를 유독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뭐 방송 추천 경주가 주력이었는데 복승식이 26배였고 쌍승식은 48.8배였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웠고 또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요일 이번 구경주도 꼭 적중을 이끌어내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요. 1700m 레이스, 보통 선행마가 유리하죠. 혼자 선행을 수월하게 장악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 이번 경주에 그 입장에 있는 마필이 있긴 한데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10번마 이스트 글로리가 선행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인코스에서 3번마 헤란강자도 초속 중속이 상당히 좋아요. 밀어서 중속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잡고 중속을 냅니다. 참으면 오히려 조금 더 뛸 수도 있을 텐데 지난번에 조금 무리했죠. 스포트 타이밍이. 2번마 큐피드 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굳이 선행 갈 마음이 없었는데 다른 마필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잡고 선행을 수월하게 나가고 결승점에서 목차로 사실 역전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뛰었던 마필 중에 9번마 홀리데이 펀치가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되는데 당시에 1번 게이트였습니다. 출발은 가장 빨랐어요. 밀었으면 홀리데이 펀치가 아마 초반에는 선행을 장악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웬일인지 페로비치 기수 잡고 7선까지 밀립니다. 7위권까지. 그래서 중위권 전개를 하는데 페로비치 기수가 힘한 배를 그만큼 잘한 건지 아니면 작전의 미스인지 이걸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좀 아쉽다는 겁니다. 전개 상황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9번마 홀리데이 펀치 요 마필에 주목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큐피드 파워하고 벌어진 격차가 10마신 이상인데 마지막에 올려 붙일 때 격차가 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9번마 홀리데이 펀치 요 마필을 주목을 하는 경주이고 7번마 더블 드래곤은 1000m 뛰고 이번에 1700m로 경주 거리를 대폭 늘렸는데 이미 뭐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1800m까지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 있는 마필이고 중속, 종속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마 더블 드래곤, 9번마 홀리데이 펀치. 그래서 7번, 9번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이 높고요. 나머지 이제 거슬리는 마필이 뭐 2번마 큐피드 파워나 4번마 누리나래. 뭐 상태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전개상, 그다음에 그 동영상 분석상 조금 더 기대치를 갖게 하는 마필 쪽에 점수를 주고 거슬리면 삼복승 정도 봐주는데 여기서 이제 고배당을 한 필 언급을 드리는 것이 바로 3번마 헤란강자입니다. 참으면 조금 더 종반 여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스포트 타이밍이 좀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결승점에서 역전을 허용한 부분으로 보여져서 9번, 7번에 2번 큐피드 파워나 3번마 헤란강자 삼복승까지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은 경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1900m) 1등급 핸디캡입니다.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요. 뭐 전력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또 다시 뛰고 게이트가 바뀌고 기수가 바뀌고 부담 중량이 바뀌고 그러면서 항상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죠.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재미가 있죠. 추리하면서. 그래서 10경주 역시 재미있는 경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의원이 먼저 이번 경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1등급 중상위권 전력 1900m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11번 위닝핸드입니다. 우수 혈통 카우보이 켈 자마 중에서 1등급 무대에서 연속된 선전을 이루어 나가는 마필이죠. 자, 페로비치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과거 2000m 거리 입상을 차지한 전력도 있고요. 2300m 거리를 늦발이 이후에 무빙 전개로 3착 가능성을 엿보였고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한 힘한배 마지막 우수한 결정력으로 1800m를 우승한 전력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마필은 이후 장거리에서는 검증을 받은 힘 좋은, 뚝심 좋은 마필로 평가를 하고요. 전개도 상당히 다양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페로비치 기수의 특유의 코너에서의 무빙 전개 혹은 참고 한 발, 어떠한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장거리에서는 통할 만한 전력으로 보는데 이번에 높아진 부담 중량이 다소간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57.5kg의 부중이라면은 11번 위닝앤디의 다시금 연투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겠고요. 자, 7번 해마루입니다. 한동안 끌리는 악벽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말인데 최근에 1등급 무대 연투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끌림 악벽이 완화되면서 상당히 상승세의 경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장거리 1900m 첫 도전에 나섰지만 한결 안정화된 주행자세 바탕으로 또한 장거리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로 지목해 드리겠고요. 자, 14번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자, 이제 8살 접어들었네요. 관록의 마필이에요. 과거의 그 데뷔 초에는요, 이 말이 그 늦바락벽도 있었던 말이에요. 또한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뒷직선에서 무빙 전개로 입상을 하곤 했죠. 그만큼 힘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직전에 그 1800m 거리 3착을 했는데 당시 선봉이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에서 마지막 외곽 올려붙이는 끝걸음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승선 지나서는 가장 좋은 걸음을 보였어요. 3착이었습니다만 충분히 차후 경주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볼 만 했는데 이번에 딱 1900m 장거리입니다. 장거리에 강한 면모를 보여요. 24번 싱그러운 아침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12번 구만석. 자, 직전에 1900m 우승을 차지한 말이죠. 당시 페로비치 기수의 상당히 좋은 경주 운영 능력 속에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니콜라 기수 57의 부담 중량. 이 니콜라 기수가요, 기승 최저 중량이 54예요. 그래서 57, 좀 높은 부중을 부여받은 마필에 많이 기승을 하는데 자, 이번 경주 12번 구만석 일단은 뚜렷하게 직전에 회복세의 컨디션을 보였고 장거리 연투 기대치를 다시 한번 가져볼 말로 요 12번 구만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 분석을 하다 보면 말이죠. 지난 경주에 잘 뛴 마필들은 무조건 눈에 다 들어오죠. 문제는 부담 중량의 변수예요. 11번마 위닝앤디가 4.5kg이 늘었고 구만석도 지난 경주보다는 3.5kg이 또 부중이 늘었어요. 이런 변수 때문에 항상 또 작은 변수가 또 생깁니다. 자, 새벽 조교 관찰 열심히 하신 김천하 위원, 훈련 우스마 추천해 주십시오. 네, 그 이전에 앞서서 이 1900m 1등급 경주에서 우리가 한번 변수를 한번 예측을 해야 됩니다. 첫째, 이 11번마 위닝앤디 직전에 1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로비치 기수가 아주 출입의 진수를 보여줘가지고 입상을 거머쥐었는데 이번에는 외곽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 이 위닝앤디란 이 경주만은 57km까지 이 말이 딱 2착 한 번 입상했단 말입니다. 57km, 55km가 넘어가면은 위닝앤디가 지금까지 딱 한 번 입상했단 말입니다. 55.5km 더 이상은 이 말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오는 말입니다. 이 기록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12번마 구만석 역시도 직전에 최적 전개로 페로비치가 잘해서 이 우승을 했던 말입니다. 구만석은 거리적인 약점이 있는 말입니다. 1800에서 굉장한 강점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에서 이 구만석이 선전했던 이유는 최적 전개에 타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담 중량의 3.5kg 외곽으로 갔습니다. 이거 상당한 전개상의 불리한 여건이 있어요. 또 하나, 새벽 조교에 제가 관찰을 했는데 이 두 마필 다 숫보 조교가 너무 약합니다. 이 장거리의 숫보 조교가 약하다는 것은 폐활량을 그 정도로 늘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또 하나, 이 14번마 이 싱그러운 아침 이 김동수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새벽 조교 시에 이 초교가 강하지 않아요. 이 지금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맹점이 그거였어요. 왜 1900m를 뛰어야 할 경주마다 이렇게 숫보 조교가 약한가? 물론 고유의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1900m 거리상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숫보 조교가
강해야 되는데 너무 약했습니다. 또 이제 7번마 이 해마루인데 문세영 기수가 이 직조를 했는데 중급 편성에서 선전했단 말입니다. 동조 이 금화들 국산 상군마하고 이 병합 저교를 했는데 저 외곽을 돌아서 한 바퀴를 돌렸는데 제가 봤을 때 금화둘리에 의한 저교였지 이 해마루에 의한 저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 가장 최적의 전개를 하면서 여기에 출전한 말 중에서 가장 숫보 저교가 강한 이 3번마 바다질주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저교 상태의 최우수 마필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11번마 위닝 앤디, 12번마 구만석 부담 중량의 변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것만은 사실이고요. 14번마 싱그러운 아침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원래 주로에서 조기량이 많지 않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경주력을 발휘하는데 지금까지 그러고도 뛰었습니다. 원래 그런 마필들이 있죠. 원래 다리를 좀 저는 듯이 보이는 마필들이 있고 항상 힘이 꽉 차 보이는데 실전에서 걸음이 덜 나오는 마필들이 있는데 14번마 싱그러운 아침은 원래 주로 조기량이 많지 않은 마필이라는 점을 높아심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마필 민병철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2번마 부전자전. 요 마필도 사실 중속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네. 핸디 이점을 감안했을 때 경쟁력 어느 정도는 좀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유일한 상관마였죠. JS 홀드의 자마예요. 유일하게 1등급까지 올라온 이 2번 부전자전입니다. 종반 한발 역습갈 추임 능력 상당히 좋아요. 이번에 직전에 첫 번째 기승을 해봤던 다카하시 기수가 뭐 선행선이마도 기승을 잘하지만 이 추임마의 마지막 그 걸음 뽑아내는 그 추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 부전자전 뭐 편성은 좀 강한 듯합니다만 좀 앞선이 무뎌질 때 내선에서 최적의 힘 한 배, 최적의 전개를 펼쳐낸다라면은 충분히 이번 부전자전도 역습 한 발, 복병권의 가치는 있다라고 저도 평가합니다. 네, 사실 이번 경주에서 좀 주목을 덜 받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에 승급전을 치르는 한 필이 있죠. 5번마 진명불패입니다. 객관적 비교를 해드리면 구만석이 9% 주로에서 1분 4초 2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진명불패는 7% 주로에서 1분 5초 후레쉬였습니다. 감량이 이번에 마이너스 2kg. 조성곤 기수. 객관적 기록으로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 5번마 진명불패도 여기서 경쟁력으로 따졌을 때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10경주가 저희가 오늘 짝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계속 혼전 경주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번마 진명불패까지는 관심권에 두고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놓고 좀 상태가 덜 좋아 보이는 마필을 하나하나 이렇게 걷어 나가다 보면 조금 더 압축이 되겠죠. 꼭 10경주가 적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 경주 저희가 다 풀어드렸고 풀어드린 경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번마 관악대부, 7번, 2번, 8번, 6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2번마 삼바 페스티벌, 3번, 8번, 10번, 1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2번마 위너스 글로리, 1번, 8번, 7번, 3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11번마 위닝 앤디, 7번, 3번, 14번, 12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부산교차 4경주죠. 1번마 트리어 테일, 13번, 12번, 9번, 4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레이팅 점수제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팅 점수 폭이 많다 보니까 부담 중량 편차도 심하고 그다음에 기량차도 좀 우열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 폭을 줄이게 되면요.
박진감 넘치는 그런 편성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더 먹겠지만 그만큼 재밌는 결과를 예측했을 때 희열은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마주 복색 제도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빠르면 뭐 올해부터 시행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마주 복색, 기수 복색이 따로 있고 마주 복색 세계화에 뭐 발을 맞춘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 모습이 눈에 이제 계속 변화되는 만큼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